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세대 1주택 2년 보유 하다가 아직까지 좀 덜 끝났습니다. 그죠? 1세대가 비과세 부분이죠. 1세대가 1주택과 그 보수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1세대 1주택 2년 보유입니다. 그죠? 예. 지금 오늘 보실 부분은 교재 332쪽입니다. 332쪽. 되죠? 332쪽 보시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나오죠. 그죠? 특별한 부분이다. 우리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칙이 1주택이잖아요. 1세대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2년 보유. 물론 이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년 거주입니다. 그죠? 조정지역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기지역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기지역이다, 투기과일지구다, 조정지구다 이렇게 구분했지만 결과적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거죠. 그죠? 조금 말하자면은 그 기준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어떤 그 제재하는 그것이 말하면 주택 담보대출을 줄인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정지역도 결국은 투기지역의 일종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이제 조정지역이나 어쩌고, 그죠? 일단은 우리가 조정지역인 경우는 2년 살아야 됩니다. 2년 거주, 그죠? 2년 거주다. 우리 전국에, 지자체가 모두, 지자체 중에서 거의 반입니다. 반이 조정지역입니다. 그럼 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거의 대도시, 도시는 농촌지역 제외한 도시는 전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조정지역이 결국 투기지역 개념이니까. 그거는 보면 세금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세금이. 지금 정부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불과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세금죠. 말하면 이제 빅3랍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있죠. 그죠? 이 세 개가 정부에서 거둬들인 돈이 한 100조 됐습니다. 100조, 약 100조. 지금은 얼마 전에 보니까 통계로는 200조입니다. 200조. 200조도 넘더라고요. 200조. 그러니 세금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과거에는 거의 합계가 한 100조 정도 되는 100조 1년에 연간 100조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200조가 넘어요. 세금이 엄청 늘어났죠. 그죠? 그럼 정부 요번에 보니까 또 공시지가도 엄청 올랐죠. 그죠? 전국적으로 많이 오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1주택 여기에 대한 특례. 요 특례는 말은 뭐냐 하면은 집이 두 채인데 여기는 2주택인데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물론 이 경우에도 1세대가 요 조건은 충족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대한 특례니까. 그렇죠. 그죠? 1세대가 요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아시죠? 그게 첫 번째 교재 보세요. 일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다. 이건 조정지역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시적 2주택이죠. 그죠? 일시적 2주택이다. 즉 말해서 요거는 거주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사 갈 때, 내가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갑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죠.
이사 갈 때 거주 이전이다. 거주 이전. 그럼 요 집을 우리가 팔고 요 집을 팔고 요리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렇죠? 팔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 팔고 이 집을 먼저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 집을 내가 샀다 이겁니다. 여러 개. 이렇게. 이 경우에 요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요 집을 갖다 거기 기간 나와 있습니다. 줄 좀 체크하세요.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3년 내에 양도하면은 과세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죠? 예. 3년 내 양도 아시죠? 그죠? 예. 요 집을 양도하면은 과세하지 않겠다. 요거는 이제 거주 이전, 이제 원칙 이사 갈 때다. 이거 이사 갈 때. 내가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집을 못 팔고 다른 거 갈 집을 먼저 샀다. 그랬을 때 요 3년 내에 팔면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요 집은 반드시 요 집을 요 집은 1년 후에 이 집을 사야 돼요. 요거는 예. 1년 후에 취득해야 되고 요게 조정지인 경우는 2년 내에 양도죠. 그죠? 예, 그거 보시면 어디 나올 겁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네. 그죠? 조정지역 대상에서는 요거는 2년 내다. 요거는 일반 지역, 요거는 조정지역은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요걸 1년 후에 취득하고 2년 내에 팔면은 요 집을 사고 나서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이 집 사고 요 집을 산 날로부터 뭐 전부 다 거의 다 뭐 지금 조정지역이니까 이거 다 해야 되겠네. 그죠? 2년 내에 뭐 시골에 안 가는 다음에야 뭐 좀 이어 해야 돼. 그죠? 2년 내에 양도하면은 과세하지 않겠다. 요게 비과세입니다. 자, 이거 하나 조심할 거. 여기와 여기의 어떤 거리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 가나 하니까 뭐 여기 내가 여기에 그죠? 서울에 살다가 저기 세종으로 이사 가나. 뭐 당연하지만은 그러면 요 집에 살다가 이웃집으로 이사 가. 그것도 여기 해당됩니다. 똑같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동네에 살다가 거주하고 말하면은 동네라든지 뭐 그건 위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 살다 옆집에 가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요걸 가지고 우리는 재테크를 많이 합니다. 잘 활용하셔야 되죠. 그죠?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원래 금년에 여러분들 또 하나 제가 생각날 때 말씀드릴게요. 집을 예를 들어서 두 채가 있잖아. 그죠? 이 아마 책에는 없을 겁니다. 이걸 3년 전에 샀었고 이걸 5년 전에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채를 가 있다가 그럼 이걸 우리는 먼저 파는 집은 두 채니까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세금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먼저 팔았다 가정합시다. 오늘 양도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라고 가져갈게요. 5월 1일, 오늘 1월 1일 할게요. 1월 1일. 오늘 양도했다. 요거 팔고 나서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팔라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세금 냅니다. 이건 5년 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제 요 판 날, 양도한 날부터 보유기한 들어갑니다. 그게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아이, 너무하죠, 그죠? 저는 이랬거든요. 이거 팔고 나면 이거는 뭐 5년 보유했던, 2년 이상만 보유했으면 이거 그 다음날 팔아, 이거 비과세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는 요거 팔고 나서 그날부터 이제 1주택입니다. 이제 요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날이죠, 그죠? 그 이제 요거 팔고 나서 이제 양도일이 이 날부터 이제 취득, 새로 이제 다시 이거는 2년 보유
조정지역은 또 뭐하고 2년 살아야 뭐합니까? 비과세.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걸 아직까지 또 잘 모르신 분이 있습니다. 예,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예, 이거 세금 냅니다. 이것도 2년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당연히 세금 내. 이거 먼저 파는 집은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고, 나중 파는 집은 1주택 이거 팔고 그날부터 다시 2년 살아야 됩니다. 2년. 요거 꼭 기억하세요. 실무에. 이게 금년부터 해당됩니다. 2021년도부터.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그 뭐 쭉 뭐 예고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죠, 그죠?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면은 3일 회계법인 교재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3일 회계법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입니다. 공인회계사들이 가장 많죠.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책이 또 제일 또 말하면 정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책자 있잖아요. 그죠? 책. 실무 관련 뭐 특히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접해야 될 게 이제 양도세일 겁니다. 아마 양도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취득 세율만 알면은 그 세금 계산이 간단합니다. 취득세는 그죠? 취득 가액 알고 세율 알면 세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 알면 뭐 세금 계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도세는 좀 복잡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무에 꼭 필요한 거는 아마 양도소득세 법정일 겁니다. 실무 법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참고하세요. 그러면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거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상담하는 데가 126번입니다. 요거는 국세청 상담센터입니다. 요거는 국세만 합니다. 국세. 그러니 지방세는 안 하고 그냥 국세면 우리가 하는 뭐죠?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게 전부 국세잖아, 그죠? 이런 국세에 대해서 상담해 줍니다. 요 126번입니다. 요게 하시면은 전화해서 이거는 뭐 비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이거는 산업센터니까 물어보시고. 근데 세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답이 잘 없습니다. 딱 부러지는 정답이 잘 없어요. 세법은. 아무튼 이런 거 잘 참고를 하시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뒷장에 뭐가 있습니까? 상속이 나오네요. 그죠? 두 번째. 상속. 내 본인 집이 있고 요 상속 받았습니다. 그 집이 두 채다. 그죠? 2주택이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 받죠? 요거 시험 잘 나왔으면 자주 나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경우에, 그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우리 일반 주택이라 하는 거는 내가 사는 집을 말합니다. 항상 요거 내 집이잖아, 내 집. 내가 내 집, 그죠? 내 집. 요 우리가 기존 주택이다. 종전주택이다. 일반 주택이다. 우리 법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종전주택이다. 일반 주택이다. 요 집을 팔면은, 요 집을 먼저 양도하면은 비과세입니다. 물론 2년 보유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전부 2년 거주. 그죠? 도시는 전부 거주니까. 이 집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합니다. 왜? 이거는
특례를 인정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 두 채잖아, 그죠? 받았으니까. 근데 요걸 먼저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걸 혜택 주겠다 이 말이, 이건 혜택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대로 그냥 가시 하겠다 이겁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 집 파는 요 집 파는 잘 구분하세요.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은 요거는 2주택 간주해 버립니다. 예, 과세되고 요거 먼저 팔아야 됩니다. 예. 그 요거는 어떻게? 예,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요거 팔고 나서 그때부터 또 보유기한 계산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유권 해석이 그래 될 겁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예, 그 관계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335쪽에 그 한갈로 2번 나와 있네, 그죠?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예, 그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집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갑, 을, 병이 지분을 만약에 50%, 30%, 20%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일까요? 누구 집일까요? 각각 1주택입니다. 얘는 각각 1주택. 이 사람도 1주택. 이 사람도 1주택. 집이 한 채인데 각각 1주택. 그럼 자기 집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갑은 2주택 소유자. 을도 2주택. 이래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요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간이다. 형제간. 그래서 요 사람들이 말하면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이다. 공동상속받았다. 그럴 때는 지분이 큰 사람, 이 사람이죠. 갑이죠. 이 사람 집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아셨죠? 이 사람 집. 이 사람은 집 아니고 이 사람은 집이 없는 걸로 보고 이 사람 한 채 있는 걸로 봐주겠다 이거죠. 그게 이겁니다. 공동상속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 지분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연장자입니다. 그 지분 똑같다 그죠. 예를 들어서 33.3% 똑같으면은 나이 많은 사람. 직계 존속을 동거복량하고 있다. 세 번째, 동거복량. 이거는 세대를 합친 경우죠, 그죠? 뭐냐면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예, 부모님이 연세가 연료해서 세대를 합쳤다. 집이 두 채 됐다, 그죠? 이런 경우죠. 이때 이제 부모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60세 이상이잖아, 그죠? 예, 60세. 그럼 만약에 부모는 아버지는 80세, 모는 40세다. 예, 둘 중에 한 사람 하면 됩니다. 둘 다 60세 아니고 둘 중에 한 사람 60세. 알겠죠? 이 경우도 해당된다. 그죠? 이런 경우에 동거복량이죠. 그죠? 이걸 합쳐서입니다. 이제 부모 연세가 연료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60세 넘었다 연료해서 이제 모시기 위해서 이제 효도하기 위해서 그죠? 좋게 말하면은 부모를 복양한다 이 말이죠. 복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다 이겁니다. 그 세대를 집을 합칠 수는 없잖아. 그죠? 집은 두 채잖아. 그죠? 이때 이제 집이 두 채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때는 이걸 팔 때 10년 내에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겁니다. 비과세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10년 내에 팔면은. 요거는 이제 부모 복양이니까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주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남아있는 집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또 여기 또 문제되잖아요. 이런 법에 없어요. 말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가 예? 하나 팔고 남아 요 한 채 남은 거는 요거 파는 오늘 양도한 날로부터 보유기한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예. 다시 2년 살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0년 내에 양도하면 1주택 해줘도 되는데 요거 팔면은 비과세 해줘도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그날부터 2년 보유해야 되죠. 또 2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유권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법에 조문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이거 팔고 집이 두 채잖아요. 두 채니까 요거 하나 없으면은 요것도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살아야 거주하고 팔아야 비과세 받습니다. 그게 지금 법 규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만 그래 알고 계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혼인 나왔죠, 그죠? 혼인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 혼인. 신랑 신부가 혼인하면서 집이 두 채 됐다. 신랑 참 듣기 좋습니다, 그죠? 저도 신랑 입장 소리 들은 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혼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집이 하나 있었고 신부도 결혼하면서 집을 하나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기 명의로 하나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둘이가 이제 결혼해서 합쳤잖아, 그죠? 세대는 하나 됐죠. 집은 두 채다 이겁니다. 요거는 5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 5년 내에만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답니다. 5년 내. 그러면 요 집을 먼저 팔았다.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하고? 그렇죠. 또 그날부터 몇 년 보유? 2년 보유. 알겠죠? 예. 혼인 요겁니다. 5년. 동거복량 몇 년? 10년입니다. 곧 원래는 이것도 5년인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5년, 이거는 10년으로 바뀌고 이거는 그대로 5년입니다. 현재. 지정문화재.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래 집이 두 채입니다. 원래 집이 두 채인데 요게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됐다. 요거 남아있는 거, 이건 당연히 요거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이건 못 팔잖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까. 그래서 요거 남아있는 요 집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 이제 7번 농어촌 주택이죠. 그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집이 두 채가 됐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 요 집을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근데 요 농어촌 주택이 이제 그 조건이 있죠. 그죠? 예, 뭐냐 하면은 요게 예. 이거 보면은 이제 요 농어촌 주택도 보면은 기농주택, 이농주택 이래 있네. 그죠? 예, 기농과 이농. 그죠? 기농과 이농. 여기. 상속을 받은 경우. 그리고 농촌에 살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죠? 무슨 주택? 귀농주택. 농촌에 살다가 이사 간다. 이사. 이전한다. 무슨 주택? 이농주택. 요런 경우를 말합니다. 요런 경우에 집이 두 채잖아. 그죠? 요 집을 팔면은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요 내가 살던 요 집을 팔면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과세.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 상속인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분이 여기에서 5년 살아서만 됩니다. 알겠죠? 5년 살아서만 되고, 기농주택은 기농하고 나서 또 5년 살면 되고, 이농주택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농주택은 농촌을 떠나잖아. 그죠? 떠나기 전까지도 5년 살면 되죠. 그럼 모두 말하면은 5년 살면 되는데, 여기 조건이 거기에 보시면은, 기농은 또 요 3년 이상 농사 지어야 됩니다. 와서, 기농했으니까.
요거는 3년 농사지 기농에 3년 이상 농사 지어야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요거는 돌아가신 분이 5년 살았어야 됩니다. 예. 자, 요건데 뭐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예, 하나 차이점 하나 발견해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는 뭔가 좀 약간 다르잖아. 요 집하고 요 집하고. 요거 상속 받은 거 요거하고는 이농주택은 요거는 원래 내 집이잖아. 요거는 원래 내 집이죠. 그죠? 요거는 요번에 내 집 된 거잖아. 요거 상속 받았고 요번에 요번에 내 집 된 거고, 요거는 원래 내 집이잖아. 그죠? 내가 살다가 떠났으니까 원래 살던 집이잖아. 그래서 요 집은 요 집에 살던 집 이농주택입니다. 그죠? 요거는 요 이농일부터 5년 내에 팔아야 돼. 요거는. 그죠? 그런 단수정하고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 이러면은, 337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 기농주택이죠. 그죠? 요 기농주택에 대하여 지대한 기농하고 나서 요 농사, 요번에 요 샀는 집. 요거는 이번에 샀는 집이잖아. 취득한 집이잖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원래 이농주택은 내가 농촌에 살던 집이고, 요것도 우리 아버지 집이었잖아. 원래. 요거는 요번에 샀는 집이잖아. 새로. 그죠? 요 집은 내가 기농했으니까. 새로 샀으니까 취득일로부터 요거는 원래 요거하고 하면은 취득하고 몇 년 내죠? 3년 내잖아. 그죠? 요 조건에 여기에다 또 갖다 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아버지가 살던 집이고, 요거는 내가 살던 집이잖아, 원래. 요거는 요번에 샀는 집이잖아. 그죠? 기농이니까. 내가 농사지기에서 들어왔으니까. 살던 집이니까 새로 취득했잖아. 그죠? 요 취득과 요 취득이 있잖아. 요거는 몇 년 내죠? 3년 내죠. 요 경우에는 요거는 5년 내에 양도 나옵니다. 5년 내에 팔면은, 5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 이거 좀 약간 다르죠. 그죠? 요거는 농사지으러 왔으니까 요거는 약간 2년 정도 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죠? 요 취득과 요 취득은 같은 말인데, 알겠죠? 예, 요거 차이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하세요. 예,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은 실수요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다. 그죠? 실수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게 서울에 살다가 이게 지방주택을 말합니다. 지방주택. 지방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집이 두 채 됐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실수요 목적이죠. 즉 말해서 내가 서울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 지방에 부산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집을 한 채 사줬다 이겁니다. 이 집을. 그래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했다 이거죠. 이 경우에 그 조건을 한번 보시면은, 예, 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요 일반 주택을 3년 내에 팔아라 이겁니다. 요 집 팔아야 돼요. 요게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 이겁니다. 사유가 해소됐다는 것은 학교라면은 졸업을 했거나 또는 부산대학 병원에 입원했다면은 병이 이제 완쾌되어 퇴원한 날로부터 3년 내 이런 게겠죠. 그죠? 그 사유가 해소됐다 그랬으니까. 그날로부터 3년 내에 팔면은 과세하지 않겠다. 결국은 말하면은 이거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렇게. 근데 이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이 집을 파는 이거 서울집을 팔아야 돼요. 그 별로 혜택이 없잖아. 그죠? 이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혜택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요걸 많이 활용해요. 요거. 다른 거는, 쭉 보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거의 뭐 크게 우리한테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뭐 도움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결혼해서 뭐 파는 거, 그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뭐 그죠? 세대를 합쳤다거나, 그죠? 뭐 그냥 이론적이지만은 별 뭐 우리한테 큰 혜택 주는 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요 집 팔면은 비과세 줬다 하면 조금 낫지만은, 아이고 부산에 뭐 그 집 하나 사놨다가 서울집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리 이사 가야 되잖아요, 또 이쪽으로, 그죠? 우리가 실제하고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죠? 아무튼 뭐 이런 거다 하는 거 아시고. 9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나오죠, 그죠? 그것도 뭐 별 그거 없습니다. 지금은 또 임대주택이 내가 살던 집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말하면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임대주택은. 예. 그런데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내 집과 임대주택이 있다. 그거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인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라 그랬잖아, 그죠? 그 적어도 10년 이상. 요 집을 팔면은 비과세 주겠는데 요 집에 2년 살아야 됩니다. 2년 거주. 2년 거주는 2년 보유가 아니고 2년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 그 조건이 339쪽에 나와 있죠.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해놨잖아, 그죠?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해놨습니다. 예. 뭐 이런 그냥 아마 이런 거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예. 그거 보면은 일시적 2주택 요거는 이사 갈 때 거주 이전, 그죠? 요거 시험 잘 나와요. 3년 내, 그죠? 2년 내 양도 조정 지역이다, 그죠? 요거 하나 잘 보시고, 아까 왜 상수로 되어 있잖아요, 상속. 그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내가 살던 집하고 상수 받은 집이다, 그죠? 여기가 두 채가 됐다. 요 집 팔아야 됩니다. 비과세. 요 집 팔면 과세됩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 상속받은 집을 요걸 양도하면은 과세된다 하는 거 딱 체크하시면 되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동거봉역 10년이고, 됐습니다. 이래서, 그 조합 입주권이 있잖아, 그죠? 조합 입주권, 이건 우리가 주택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이건 주택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뭐 똑같은 겁니다. 다음 장 앞으로 보세요. 이번에는 거기에 256쪽입니다. 예, 256페이지죠, 그죠? 그거 보시면은 양도와 취득 시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양도 및 취득 시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